많은 ETF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체 내가 뭘 선택해야 할지 900개가 넘는 ETF가 사라졌다고 해요. 이런 ETF 투자에 대해서는 워런 버핏 오은께서도 덜컥 매수하실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미국 주식을 시작할 때 어떤 종목을 고를지 좀 고민하고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국 주식 첫 주 이런 종목으로 시작하라 라는 영상에서도 바로 언급했던 게 ETF였습니다. ETF 뭔지 모른다. ETF가 뭐죠? 하고 지금 반문하시는 분들은요, 먼저 이전에 제가 올려줬던 다양한 ETF에 대한 기초부터 유의점, 어떻게 투자하는지 이런 관련된 영상부터 먼저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영상을 시작으로 제가 몇 편의 영상을 시리즈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많은 ETF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체 내가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서 ETF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5년간의 통계를 보면요, 1050개 넘는 ETF가 새로 생겼고요. 또 86%, 전체 ETF 중에 86%가 넘는, 그러니까 900개가 넘는 ETF가 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ETF 투자할 때 유의사항 중에서 제가 상장 폐지 관련한 부분도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뭐 ETF 상장 폐지된다고 해서 내 돈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만큼의 손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ETF 투자할 때는 어느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는지, 정말 이 ETF가 적당한 거래량, 많은 거래량 혹은 적당한 금액에서 잘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도 잘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 영상의 요지는요, ETF 투자할 때 아무 ETF나 사시지 마시고 분명히 이 ETF가 상장 폐지가 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될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라 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럼 어떤 ETF가 좀 관련된 분야에서 그나마 좀 믿을 수 있는지, 이걸 누구도 100%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그나마 좀 믿을 수 있는지, 이 가운데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ETF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그 수많은 ETF 중에서 또 잘 정리된 그런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워런 버핏도 그의 유언장에서 보면요, 인덱스 투자, 그 중에서 뭐 S&P 500에 투자하는 인덱스 투자에 거의 90% 가까이 투자를 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해요. 나머지는 채권 투자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만큼 이 인덱스 투자, 그러니까 인덱스 투자를 뭐로 하겠어요? ETF로 투자를 하겠죠. 이런 ETF 투자에 대해서는 워런 버핏 오은께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도 전체 포트를 다 이거로 채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 포트폴리오 비중 안에서 ETF 관련해서 몇몇 종목은 ETF로도 함께 투자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만 보고 지금 여도은이 여기서 언급했으니까 이거 투자해도 된다는 거지 하면서 덜컥 매수하실 거 아니죠? 제가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제가 언급을 했던 게 추천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ETF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고 소개해 드리는 건데, 무조건 확인도 안 하시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좋은 ETF죠. 근데 투자의 판단을 할 때 최종적으로 정말 이 ETF가 나한테 맞는지, 투자자로서 나에게 정말 잘 적합한 종목인지는 꼭 따져보셔야 돼요. 어떻게 따져보냐고요? 제가 관련해서도 이미 영상에 굉장히 자주 올려뒀어요. 그러니까 ETF 관련한 정보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지 그런 영상들 다 보시고 신중하게, 오늘 당장 매수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당장 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요, 첫 번째로는 기초지수형 ETF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기초지수형 ETF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기초지수형이라 하면요, 우리가 뭐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이런 지수에 관련한 ETF인데요. 보면 정말 종류가 많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나 미국 주식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스파이, QQQ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기초 지수형 ETF는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에 투자하는 ETF 6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파이, 먼저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S&P 500 토탈 리턴이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유동성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성비가 매우 좋은 ETF로 알려져 있어요. 스파이더라는 ETF 운용하는 회사에서 운용 중인 스파이란 ETF, 여러분들 뭐 자주 들어보셨던 ETF
ETF일 거예요. 그 다음에는 QQQ, 기술주 투자하는 ETF, 이것도 많이 투자하시는 ETF 중에 하나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들의 분산 투자하는 대안으로는 굉장히 무난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이아라는 스파이더에서 역시나 운용하고 있는 ETF인데요. DIA. 이 ETF는 다우존스 인더스트리 에버리지 TR이라는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대표적인 ETF예요. 편입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분산 투자의 효과로 봤을 때는 다소 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다우존스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ETF라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CWI라는 ETF예요. 이건 iShares MSCI AC 월드 인덱스 ETF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ETF 이름 앞에 iShares라고 붙으면요. 이건 대표적인 운용사인 블랙락이 운용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ETF 투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MSCI AC 월드 지수에 투자하면서 미국에 투자하는 비중은 약 57%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선진국 시장과 또 신흥 시장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세계 주식 시장에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또 VEA라는 ETF가 있어요. 이 ETF는 뱅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 ETF인데요. 미국을 제외한 선진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일본과 유럽 비중이 조금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ETF는 좀 관심이 덜해지겠죠. 마지막으로 EEM이라는 ETF도요. 역시나 블랙락에서 운영하고 있는 ETF입니다.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를 추종하는데요. 중국이나 우리나라, 대만, 인도 등 아시아 4개국의 투자 비중이 매우 높은 ETF입니다. 기초지수형 ETF, 사실 스파이 외에도 S&P 500에 투자하는 ETF 중에서는요, SFY라는 ETF도 있어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종종 소개해드렸던 ETF인데, 스파이와 조금 다른 점, 물론 운용하는 회사도 다르고, 스파이보다 스파이가 조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점, 운용 규모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르겠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언급해드린 ETF 같은 경우에는 ETF 요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또 궁금증을 자아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이것도 이전에 영상에서 영문 글로벌 지를 통해서 어떻게 비슷한 ETF를 찾는지도 알려드렸으니까 그 영상도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6가지 ETF를 요목조목 따져볼 텐데요. 기초지수형 ETF. 저는 그냥 업종, 섹터, 종목에만 투자하는데 기초지수형 ETF에 투자할 이유가 있나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좀 이유를 들어보세요. 사실 시장에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섹터가 지금 유망하지? 어떤 종목을 내가 투자해야 하지? 라는 그런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시장을 먼저 투자해 보세요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서 확인했었던 S&P 500에 투자하는 스파이,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DIA, 이런 종목을 투자하면 내가 굳이 종목을 고르지 않아도 그 전체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각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전체적으로 추종하진 않지만 그 시장의 상승률을 추종할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실 종목이나 섹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초지수형 ETF의 경우에는 조금 더 매매 수수료, 그러니까 운용 수수료가 좀 낮은 편이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워런 버핏 옹께서도 그렇고 이 기초지수형 ETF를 굉장히 많은 운용사에서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트레이더들조차도 관련한 ETF는 꼭 포트폴리오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도 내 포트폴리오에 너무 섹터, 종목만 좀 많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에 이런 기초지수형 ETF도 함께 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제가 이제 어깨를 딱 펴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ETF 첫 번째는 SPY, 스파이라는 ETF입니다. 스파이라는 ETF는 사실 미국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안 들어본 분은 없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ETF 중에 하나인데,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좀 싼 편이고요. 이 비용이라 하면 운용 관련한 수수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용도 좀 싼 편이고 사실 이 S&P 500 지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좀 대표하는 그런 지수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유동성,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상장 폐지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이 거래가 잘 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가게 되는데 유동성도 굉장히 풍부한 ETF이기 때문에 ETF 투자 첫걸음을 이 종목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스파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보면요. 2,800억 달러를 상회합니다. 이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와도 견줄 수 있는 시가총액인데요. 미국에 상장된 ETF 자산 규모로 2위인 ETF와도 굉장히 제법 차이가 나는 규모입니다. 이 SPY, 스파이가 추종하고 있는 지수는 S&P 500 지수는 워낙 대표적인 지수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근데 나는 스파이보다 조금 더 강력한, 그러니까 S&P 500 지수를 한 2배 정도 추종하는 그런 ETF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자면 2배 추종한 ETF는 SSO라는 ETF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레버리지나 거꾸로 인버스 이런 종목에는 투자할 때 굉장히 또 유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투자하시기 전에는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QQQ, 많이들 역시나 아실 테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요. QQQ가 추종하고 있는 지수는 나스닥 100 토탈 리턴이라는 지수입니다. 앞서 언급했었던 SPY 스파이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들 투자하는 ETF라면 QQQ 같은 경우에도 그에 버금가는 ETF인데요. ETF의 고전적인 장점들을 잘 갖추고 있는데 SPY, 스파이와 비교를 좀 해본다면 이 종목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죠. 기술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에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 4, 5년 동안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워낙에 시장 대비해서도 좋았기 때문에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인베스코라는 곳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대표적인 ETF인 만큼 스파이와 함께 꾸준히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ETF이기 때문에 나는 기술주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QQQ를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ETF는요. 스파이더에서 운용하고 있는 DIA, 다우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ETF 확인해 볼 텐데요. 다이아는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TR 지수를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대변하는 지수라고는 볼 수 없어요. 워낙에 종목 수가 적으니까요.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된 종목 몇 개인지 아세요? 3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분산 투자라고 하기에는 다른 ETF 대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업종별 구성을 봐도요, 이게 성장주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인덱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소매업의 16%, 컴퓨터의 14%, 건강용품 서비스, 은행, 다각화, 금융기업의 7%에서 8% 정도의 비중,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나 항공우주산업, 방위, 제약 쪽에 6에서 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29%는 기타 업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 나는 골고루 투자를 하고 싶다 해서 스파이, QQQ, 다이아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그 30개 종목이 과연 내가 투자할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종목인지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ACWI라는 ETF 확인해 볼까요? 이 ETF는 블랙락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ETF예요. 블랙락 뱅가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좀 높은 편이에요. 앞서서 확인했었던 다이아 같은 경우에도 배당을 좀 많이 주는 ETF 중에 하나고요. 주식형 ETF 중에서 분산 투자 수단을 좀 고르라고 한다면 이 ETF가 제법 꼽히고 있는데요.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MSCI AC월드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 증시를 모두 포함한 전 세계를 이 ETF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너무 많이 분산된 거 아니야? 너무 이건 약간 해칭이 많아서 수익률이 좀 생각보다 다른 신흥국이 엄청 좋을 때 혹은 선진국이 엄청 좋을 때 이렇게 따로 움직일 때는 조금 덜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만큼 위험을 잘 해칭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ETF가 전 세계가 투자 대상이라고는 하지만 ETF에서 절대적으로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곳은 바로 선진국입니다. 전체 ETF 비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7%나 되니까요.
반면에 신흥국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수준이고요. 표로 보시면은 미국 56%, 영국 4%, 중국 5%, 일본 7%, 그리고 그 외에 우리나라 시장을 포함한 기타 시장의 29%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니까 앞서서는 전 세계 시장에 투자한다라고는 보지만 절대적으로 좀 높은 비중이 미국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나는 다른 거 생각하기 싫고 그냥 전 세계 증시가 계속해서 같은 방향성을 보일 것 같다. 혹은 전 세계 시장에 그냥 골고루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ETF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VEA라는 ETF 확인해 볼까요? 이 ETF는 뱅가드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ETF의 투자 대상은 미국 이외의 선진국 주식인데요. 선진국 주식 중에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 투자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럽이나 일본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22%, 영국의 11%, 스위스나 캐나다의 각각 8%, 또 독일이나 호주, 프랑스에도 6에서 8%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VEA라는 ETF는 많이들 보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유럽이나 일본 국가에는 사실 투자를 덜 하시니까요. 그래도 내가 유럽 시장에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일본 증시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ETF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초지수형 ETF로는 EEM이라는 ETF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ETF는 우리나라에서도 꽤 미국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 중에 하나인데요. 이 ETF는 블랙락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ETF는 선진국 대비해서 워낙 변동성이 크고 좀 성격이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 이머징 마켓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EEM이라는 ETF를 투자하신다면 그러나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 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표를 보면은 중국이 37%, 타이완이 13%, 우리나라가 11%, 인도가 8%, 브라질이 5%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전체 투자 비중 중에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대만, 그리고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ETF를 고려해 보셔도 되겠는데요. 만약에 내가 중남미나 동유럽 등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ETF는 적절하지 않겠죠.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기초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ETF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이미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 들어보셨던 ETF일 수도 있습니다. 이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요. ETF 투자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ETF가 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이전에 올려뒀던 영상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